제가 K9 G90 EQ900 중 하나를 구입하려 합니다. 금액 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가 좋을지 그렇게 좀 갈릴 것 같은데요. 뭐 예상하시는 금액 선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뭐 생각하시는 예상 금액대가 있으시면 뭐 K9 G90 EQ900 순서대로 해가지고 원하시는 금액대에 어떤 것들이 좀 베스트로 나오는지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어떤 차량을 고를지 그렇게 좁혀지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원하시는 색상 뭐 그리고 뭐 연식이라든지 주행거리 같은 거 그리고 뭐 필요하신 옵션 같은 거 이런 거 이야기해 주셔도 하나씩 찾아봐도 되거든요. 시세대를 받으려도 되니까 3천만 원 위아래에서 구입할까 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G90 모델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한번 볼까요? 3천만 원 위아래 같은 경우도 이제 금액 차량이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그럼 K9, G90, EQ9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 위아래로 대략 시세 보면서 금액에 맞는 차 중에 어떤 차량이 괜찮을지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상담은 요거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G90부터 한번 볼까요? 3.8 모델 그리고 제가 보는 거에서 뭐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있으면 질문으로 계속 남겨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차량을 계속 좁혀가면서 찾아볼게요. 우선은 사고 여부 주행거리 상관없이 차량을 찾아보면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8년도에서 21년식까지 총 87대 정도 나오고요. 저렴한 금액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뭐 금액대는 1870만 원대부터 있긴 한데 뭐 2천만 원 초반대라든지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행거리가 34만, 21만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그냥 G90으로 찾아보셨을 때 막 2천만 원대 뭐 이런 것도 뭐 금액이 싸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금액만 보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세를 한번 봐드린 거고요. 원하시는 주행거리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 킬로의 무사고 차량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권해드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제가 보면서 약간 주행거리라든지 뭐 그런 거 좀 달리 생각하는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우선 10만 킬로 미만대. 폐차될 때까지 타실 생각이시라고요? 그러면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몇 년을 타시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 한 5년 이상은 타실 거 생각해서 뭐 10년 넘게 타시면 더 좋죠. 예, 그렇게 생각해서 권해드리는데 보통은 차량들이 아무리 차가 좋아도 보통 13만, 15만 대부터 하나씩 고장나고 고치고 예,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10만 킬로 미만대를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우선적으로 10만 미만대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18대 이 정도 나오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럭셔리 같은 경우는 좀 옵션이 좀 많이 빠져요. 그래서 보통 G90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로 좀 본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시세로 10만 킬로 미만대로 보면 프리미엄 럭셔리부터는 3,590, 3,600만 원대, 프레스티지는 3,890만 원대. 금액대가 조금 생각하신 것보다는 조금 많아질 것 같고요. 만약에 G90으로 예상 금액까지 찾는다고 하면 주행거리를 늘려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선 20만 킬로가 넘어가면 이 중고차에서 보증되는 한 달에 2,000km 이런 AS 자체가 안 되세요. 성능 보험비는 내지 않아서 성능 보험비 같은 경우는 줄일 수는 있어도 AS 자체가 안 된다 생각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0만 미만대로 보게 되면 뭐 대략 한 2,500만 원대부터 나오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대 정도 왔다 갔다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서 럭셔리 빼고 프리미엄 럭셔리 이상부터 차를 보게 되면 대략 구매 금액대는 키로수대가 좀 짧아도 15만 14만 대. 근데 이런 거 이제 사고 같은 거 보면
뭐 단순 사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골격까지 다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연식 대비했을 때, 금액 대비했을 때 이런 거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누수나 이런 거 없는지 꼭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위에만 보시면 안 되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프론트 케이스 미세 뉴 이런 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 뉴가 있으면 이 성능 보증 보험에서 이 오일 뉴스 같은 경우도 보증이 되는데 이 미세 뉴에 대해서 에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꼼꼼히 보시면서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G90 모델 3천만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 키로수대가 좀 많아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보실 거면 저는 EQ900까지 보신다고 하시니까 연식에 키로수 많은 거를 사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EQ900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폐차할 때까지 타신다고 하시니까 지금도 12년에 18만 킬로 타는데 10년 타려고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꾸시는 게 이제 키로수가 비슷해지면 의미가 없죠. 이러면 이제 G90 같은 경우는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EQ900으로 차라리 보실 때 약간 오래 타실 거 생각해서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럭셔리 이상의 10만 킬로 미만대. 근데 차가 별로 없네요. 차가. 확실히 연식이 있다 보니까 주행거리 좀 짧은 게 많지는 않네요. 지금 위에 두 대 같은 경우는 회색 모델이라 차라리 이렇게 짙은 회색 같은 경우는 괜찮긴 한데 이렇게 밝은 회색은 또 찾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만약에 상관이 없으시면 이런 거 사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뭐 사고 같은 거 뭐 엔진 쪽을 먹은 건 없고 약간의 단순 사고들은 있는데 금액대 차라리 G90에서 키로수 늘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2680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이브 하셔가지고 이런 거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고부터 보면 92,000km에 렌트력 없고 교체나 사고 같은 거 없는 거, 누유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쿼터 부분 도장, 뭐 뒤엔다 쪽이니까요. 내 차 피해 1에서 68만원 정도, 보험 이력도 크지 않은 차량이거든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아까 G90 사실 바에는 G90에 뭐 3,000원을 더 주고 사실 바에는 3,000 아까 600대 700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으시면 저는 차라리 이런 거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서라운드 뷰 같은 거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간격 유지 센서, 뒷좌석 전동 시트랑 메모리 시트, 그리고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옵션은 뭐 워낙 좋은 차량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G90보다는 얘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9으로 한번 볼까요? K9으로 한번 보면 2세대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는 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금액대가 이제 3천만 원대가 넘어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행거리를 많은 것도 보시면 나오긴 합니다. 뭐 16만, 15만 이런 것들 다 나오는데 외형만 번지를 하지 솔직히 이렇게 주행거리 많은 거 사시면 또 타던 거랑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밑에 거 3.8 AWD 그리고 여기 플래티넘부터 해서 1, 2, 3 뭐 그랜드 플래티넘까지 있는데 그냥 기본 플래티넘은 옵션이 너무 빠지거든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서라운드 뷰 이런 것부터 있는 거 보시려면 플래티넘 2부터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베스트 셀렉션 1이라는 거는 플래티넘 2가 연식에서 베스트 셀렉션 1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티넘 1하고 플래티넘 그냥 모델은 좀 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옵션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1300만 원대부터 나오는데 주행거리 10만 킬로 밑으로 줄여보면 17대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플래티넘 2부터는 이제 그 옵션에서 좀 차이를 놓고 보실 게 지금 3도 마찬가지고 뭐 내장재 색상이라든지 그리고 중요하신 게 지금 플래티넘 3가 들어가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이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요 더 K9을 많이 팔아봤는데 시트 내장재가 나파 가죽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많이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플래티넘 2 같은 경우도 이제 나파 가죽만 좀 추가로 들어간 거, 그리고 플래티넘 3부터는 계기판이 전자계기판 이런 거 추가로 들어가고요. 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하나씩 볼까요? 예산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9만 킬로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얘부터 볼까요? 5만 5천 킬로. 렌트력 있고, 펜다 문짝, 뭐 단순 판금. 그리고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 지금 위에는 단순 교체로 나오는데 필러 패널 이런데 지금 정비력 있잖아요. 이 필러 패널은 골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지금 무사고로 체크가 돼 있어도 예, 사고차로 보셔야 됩니다. 예,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좀 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플래티넘 3 요 내장재 색깔 어떠실까요? 솔직히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너무 튀어가지고. 네. 얘 같은 경우가 지금 나파 가죽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시트 잘 보시면 여기 물결 모양 이런 표기 보이시죠? 예, 요게 시트 자체가 나파 가죽으로 해서 시트 재질 자체가 틀립니다. 여기도 뒤에 보시면 요게 나파 가죽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참고만 하시고요. 예, 3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계기판 나와 있다. 53,000km에 렌트력 있고, 네, 휀다 하나만 교체 있고요. 뉴유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내차필 2번에 460 정도. 뭐 대형급이니까 위에 휀다 교체하고, 뒤에 백판넬도 교체가 있네요. 네, 엔진 쪽으로 먹은 건 없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괜찮긴 하거든요. 크림 화이트가 좋을 것 같아요. 외형 얘기하시는 거죠? 화이트 색상? 그럼 화이트로 볼까요, 그러면? 2790에 59,000km, 18년 5월 모델이고요. 플래티넘 3 모델이네요. 내부요? 내부가 화이트로 들어간 색상? 내부 화이트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외형 색상은 상관없으시고요? 그러면 내부 화이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베이지 색상. 이때는 베이지 색상이 별로 없었거든요. 베이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관리하기가 힘드실까봐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많이들 안 뽑으셨던 것 같아요. 베이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있을라나? 이런 브라운은 흰색의 브라운 여기까지는 좀 많이 있거든요. 우선 참고하세요. 이런 게 차는 이쁘긴 해요. 흰색의 브라운 시트. 이때 당시 이게 인기가 많았어요. 검은색이나 회색도 괜찮고. 우선 원하시는 게 베이지 시트니까요.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안 되면 외형 색상은 뭐를 원하시는지 그것도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있다. 베이지 색상. 요거 얘기하시는 거죠? 베이지 색상. 네, 윤정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거 지금 상담 중인 거 지금 하고요. 제가 윤정원님 거 요거 마무리되고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요거 차 내용 볼까요? 네, 주행거리 6만 1000km에 렌트력 없고, 네, 교체나 사고 같은 거 전혀 없네요. 네,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후드 탈착 도장 수리, 앞에 범버 정도 교체하시면서 본네트 뭐 재치인 것 같고, 한번 띄어서 도장했던 흔적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 이제 인사이드 쪽이나 사이드 멤버 쪽 안쪽 골격으로 먹고 들어온 건 없기 때문에 네, 뭐 사고 여부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랜드 플래티넘 모델, 등급이 제일 높은 모델이고요. 나파 가죽 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전자계기판으로 해가지고 후측방 카메라도 전자계기판으로 다 나오고요. 서라운드 뷰 들어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그리고 뒷좌석 보면 뭐 필요하실지 모르겠는데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그리고 뒷좌석 전동 시트까지 해서 완전 풀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썬루프만 빠진 네, 완전 풀옵션 모델의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금액에서 뭐 3천만 원 위아래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적인 것도 많이 오버가 되진 않은 것 같고, 주행거리가 6만 1000km로 워낙 짧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던 차량 중에서 이 차량 뭐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드릴 만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괜찮네요. 보신 것 중에서. 우선은 찾는 쪽에서는. 그리고 뭐 위로 금액대 더 올라가도 어차피 지금 시트 색상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더 이상 뭐 볼 건 없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같은 연식의 5만 5000km, 얘도 그랜드 플래티넘 모델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뒷좌석 듀얼 모니터부터 해서 완전 풀옵션 썬루프까지 있는 거, 그냥 안쪽이 검정색상, 금액도 큰 차이는 없거든요. 56,000km에 렌트를 없고 교체나 사고 같은 거 없는 거. 내 차 피해 2번에 100만원 정도니까요. 뭐 이것도 뭐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런 매물도 있다.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쪽에서 좀 저렴하게 볼만한 차량은 저는 그래도 다른 옵션들은 좀 뭐 전자기판이나 이런 거는 좀 빠져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시트 옵션 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상관없으시면 이런 6만 km짜리 21년식 우선 네, 교체나 사고 같은 거 없고 쿼터 순상이니까 뒤엔다 뭐 저기 해가지고 큰 1억 아니거든요. 네, 요런 거 2,880만원대 21년식에 6만 km. 시트 옵션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베스트 셀렉션 1도 서라운드 뷰하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어차피 이제 시트하고 전자계기판하고 뒷좌석 추가 옵션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뒷좌석 굳이 필요 없으시면 약간 다크색의 짙은 지색 계열인데 이런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식도 괜찮고, 네, 주행거리도 6만 km밖에 안 탄 차량이고 예산에서도 지금 3천만원 미만대로 들어온 거라 뭐 부대 비용 다 하고 해도 네, 3천만원 초반대 정도? 그 정도. 또 부대 비용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K9하고 같이 보게 되면 EQ900이라든지 지공 같은 경우가 금액대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가성비로 타시기에는 솔직히 K9이 좀 고르시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금액대 해가지고 이렇게 주행거리 좀 짧은 거 좀 폐차하실 때까지 타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더 K9 이쪽에서 주행거리 짧은 쪽에서 고르시면 되게 후회 없이 선택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계속 질문 남겨주시고요. 예, K9 G90 EQ900 비교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